테스트 해보세요. 끄고서는 내가 음악을 듣는다고 하면서 핸드폰 볼륨을 몇으로 올리는지, 그 다음에 켜고서는 핸드폰 볼륨을 또 켜보시면은 적어도 한두 단계는 줄어들거든요. 이게 노이즈건 아니면은 그냥 음악이건 사람의 말소리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귀는 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문일준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먹으면 다 그래. 너도 내 나이 돼봐. 아마 부모님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 말을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전보다 기억력이 안 좋아졌을 때 또는 시력이 나빠졌을 때,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때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난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노인성 난청, 노화의 현상이니 가볍게 넘길 문제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시지요. 노인성 난청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 뭐가 있을까요? 다들 사실 난청 하면은 단순히 안 들려서 사람들과의 대화가 조금 불편하다, 그냥 그 정도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소통의 문제다. 그렇지만 사실 난청이 있어서 의사소통이 안 되면 자꾸 사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즉 대화가 힘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싫어지고, 그래서 자꾸 혼자만의 세계로 고립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 고립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우울증이나 정서장애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난청이 있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계속 고립이 되고 잘 듣지 않고 교류하지 않으면은 인지 기능이 자꾸 빨리 떨어지거나 또는 치매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들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난청을 단순한 의사소통의 문제만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볼륨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노인성 난청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고주파 쪽부터 청력이 저하되는 감각 신경성 난청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주파 영역의 청력이 저하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모음과 자음 중에서 자음 부분을 잘 분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에, 이, 오, 우 이 부분은 잘 알아듣는데 상대방이 바다라고 얘기했는지 파다라고 얘기했는지 그 앞에 자음 부분을 감별을 잘 못하시니까 상대방의 목소리는 잘 들리는데 감별이 안 된다, 분별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단순히 이 바깥쪽에 있는 달폐관에서 소리를 잘 전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쪽에 있는 인지 기능과 중추 청각 처리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나이가 들면은 노화 현상에 의해서 이런 중추 청각 처리 과정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청각만의 문제인지 소리를 인지하는 뇌 기능의 문제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가 검사하는 것 중에서는 순음 청력 검사와 어음 청력 검사라는 검사들이 있는데, 즉 소리는 잘 들리는데 어음 청력 검사에서 말소리 분별력이 굉장히 심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후미로성 병변 또는 뇌의 문제, 인지 기능의 저하 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검사상에서 의심이 되면은 저희가 추가적인 뇌를 보는 검사들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검사가 각각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병원 진료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순음 청력 검사와 어음 청력 검사가 대표적인 두 가지 청력 검사인데요. 순음 청력 검사라는 것은 각각 주파수별로 정말 순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삐 소리 같은 소리를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주파수별로 작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소리를 듣는다, 못 듣는다를 판단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음 청력 검사는 그와 좀 별개로 우리가 사람 말소리의 단어들을 얼마나 잘 분별하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달, 빨, 별 등등의 이런 이름절 단어나 아니면은 마음, 사슴 이런 식으로 이음절 단어들을 들려주면서 이런 단어들을 얼마나 잘 분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사실 두 가지 검사가 다 중요한데요. 어음 청력 검사는 말소리 분별력, 그리고 순음 청력 검사는 얼마나 작은 소리를 잘 인지하고 인식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인성 난청 예방이나 치료는 불가능한 건가요? 네, 사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긴 한데요. 예방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를 아직까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예방이라고 한다면 결국 큰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청각세포가 많이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소리를 듣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달폐관 안에 굉장히 미세 혈관들이 많이 분포돼 있어서 이 혈관들의 혈액순환이 막히면은 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 당뇨 같은 기저질환을 잘 치료하시면은 또 난청을 조금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청의 치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본인의 청력 자체를 다시 좋게 만들 수 있는 약물이나 수술은 없는데 다양한 청각 재활 기기들이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청기인데요. 난청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은 보청기를 조기에 착용함으로써 우리가 청각 재활을 할 수가 있겠고, 보청기로도 잘 안 들릴 정도로 청력이 많이 나빠진 경우에는 인공와우라는 기기를 체내에 이식함으로써 또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 중에서 청력이 너무 심하게 떨어져서 보청기로도 적절하게 청각 재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인공와우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어르신들한테 최근 들어서는 수술을 많이 하고 있고, 심지어 90대 어르신께도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수술이 좀 비교적 간단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효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적극적으로 최근에는 난청을 더 진단하고 치료하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폰이 난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까요? 난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특히 이어폰 사용하면은 외부에 소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음을 이기고선 내가 원하는 음원을 잘 듣기 위해서 볼륨을 굉장히 높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큰 볼륨으로 장시간 소리를 듣게 되면은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노인성 난청에 더해지면서 청력이 더 쉽게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어폰을 사용할 때는 적절한 볼륨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 또한 한 50분 정도 소리를 들으면은 10분 정도를 휴식하는 그런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저희가 사용을 하면은 외부의 소음을 약간은 억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볼륨을 더 작은 소리로 볼륨으로 정도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청력 보호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실 때 이어폰을 사용하신다면은 가급적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 이어폰을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 끄고서는 내가 음악을 듣는다고 하면서 핸드폰 볼륨을 몇으로 올리는지, 그 다음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고서는 핸드폰 볼륨을 또 켜보시면은 적어도 한두 단계는 줄어들거든요. 밖에 소음이 없으니까. 결국 우리 귀는 얼마나 큰 소리가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뭐 이게 노이즈건 아니면은 그냥 음악이건 사람의 말소리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가 들어가냐. 큰 소리가 들어가면은 안쪽에 있는 림프액의 파동이 굉장히 거세지면서 쉽게 얘기해서 굉장히 거친 파도가 때린다고 보는 거예요. 세포들을. 작은 소리가 들어가면은 파도가 잔잔한 파도가 와서 때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포들 입장에서는 큰 파도가 자꾸 들어와서 자기를 많이 움직이고 때리면은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소음성 난청이 생기게 되는데, 소음성 난청은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한 번 생기면 돌아오지 않거든요.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력이 죽어버린 사람은 이제 일시적으로 우리가 소음성 난청이 바로 왔을 때는 스테로이드란 약을 쓰면 다시 좀 회복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만성적으로 장기간의 소음에 노출돼서 서서히 떨어진 것이면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이 골전도 이어폰 착용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골전도 이어폰은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이어폰을 끼시는 거는 위험할 수 있지만 골전도 이어폰으로 크게 듣는 거는 좀 괜찮을 것 같다.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골전도 이어폰도 뼈를 진동을 시켜서 소리를 전달하는데 역시 크게 들으면은요, 달팽이관 안으로 큰 진동이 전달되면서 청각 세포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전도 이어폰이건 단순한 이어폰이건 그게 구별하지 않고 어쨌든 큰 볼륨으로 듣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청은 더 가볍게 넘기시는데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가장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는 늘 TV를 보시던 분이라면은 TV 볼륨의 정도가 올라가면은 뭔가 난청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평소에는 항상 5나 6 정도로 들으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7이나 8 정도로 혼자만 TV를 굉장히 볼륨을 크게 들으신다. 이러면 난청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자꾸 한 번에 못 알아들으시고 되물을 때, 또 1대1로 이렇게 조용한 데서 대화할 때는 괜찮은데 밖에만 나가면 사실 사람들과 대화를 잘 못하실 때, 그럴 때 난청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이 시작되면 보청기를 필수로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보청기 사용이 굉장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으로 많이 인식되기 때문에 잘 사용을 안 하시려고 합니다. 사실 난청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한 정서와
또 인지 기능에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요.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면서 삶의 질이 많이 저하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청기 사용만으로도 상당히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난청이 온 다음에 한참 지나서 보청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청각 박탈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못 들었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뇌가 기능을 잃거든요. 그래서 난청이 이제 시작되면은 적시에 보청기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청각 박탈 기간도 줄이고 보청기의 효과를 더 크게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난청이 양쪽이 아니라 한쪽에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땐 보청기를 한쪽만 써야 하는 건지, 그랬을 때 방향 감각 같은 것에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난청이 사실 한쪽만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양쪽에 비대칭적인 난청이 있는 경우가 사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조금만 떨어져 있고 반대쪽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경우인데요. 사실 그럴 때 이제 나쁜 쪽에 보통 보청기를 많이 쓰게 되지만, 만약에 반대쪽 청력이 정상이 아니고 반대쪽도 청력이 보청기를 사용해야 될 정도로 떨어져 있다고 하면은 반대쪽까지 양쪽을 동시에 착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소리 방향성은 우리가 판단할 때 양쪽 귀의 청력이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양쪽 귀에서 들려오는 소리 강도의 차이나 소리 시간 지연의 차이로 방향성을 파악하는데, 우리가 한쪽 귀에 청력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재활을 안 하고, 또는 한쪽만 보청기를 쓰는데 반대쪽에 여전히 청력이 나쁘면은 그런 소리 방향성 분별이 어렵고, 특히 이런 것들이 소음 속에서의 언어 분별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을 찾아보면 함께 따라붙는 키워드가 치매더라고요. 이 노인성 난청과 치매, 실제로 연관이 있을까요? 많은 연관이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국가에 좋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난청의 정도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치매 발병률이 올라가고, 심지어는 난청이 심한 분들에서는 5배까지 치매 발생이 많이 일어나더라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란셋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저널에서 최근에 나온 논문을 살펴보면은 전체 치매 발병 위험 인자 중에서 난청이 7%에서 9%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난청을 잘 치료하면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귀가 안 좋아서 병원을 찾으실 때 난청 외에 또 어떤 증상과 질환으로 많이 내원하시나요? 난청과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는 이제 증상이 이명입니다. 그래서 난청 환자분들께서는 대부분 이명을 같이 호소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청각기관이 기능이 떨어질 때 바로 옆에 평형기관이 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형기관의 기능도 같이 떨어지면서 어지럼도 많이 호소하시게 됩니다. 청력이 이 정도면 나이 탓으로만 두고 볼 게 아니라 병원을 빨리 찾아가셔야 한다라고 보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사실 전문 입장에서 가장 응급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순간은 갑작스럽게 청력이 떨어지는 돌발성 난청입니다. 청력이 서서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한쪽 귀가 아예 안 들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심하게 먹먹해지거나, 또는 이명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린다라고 하면은 꼭 돌발성 난청을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요. 빨리 병원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72시간 내에 치료를 시작해야지만 예후가 좋거든요. 그 외에도 병원을 찾아야 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은, 예를 들어서 단순히 안 들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귀에서 고름이나 피 같은 것이 나온다든지, 또 양쪽의 청력이 심각하게 다를 때, 예를 들어서 양쪽 청력이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만 유독 더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청신경 종양 같은 것들을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난청 환자들 치료를 진행을 하는데, 그중에서 보청기를 사용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인공호흡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인공호흡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청 케이스를 수술을 이제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이 인공호흡이라는 수술이 정말 효과적인 기술이다라는 것이고요. 제대로 듣지 못하던 분들이 인공호흡 수술을 통해서 새로운 소리를 찾고 새로운 삶을 찾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단순히 그냥 기계를 이식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가지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성 난청이 자연스러운 노화의 현상일 수 있지만, 방치하면은 일상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또는 부모님께서 전보다 소리를 잘 못 들으신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전문의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하면서 넘기는 것보다 작은 변화도 세심하게 확인하고 정확하게 진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